안녕하세요. HLB가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해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뉴스가 나왔죠. 유튜브 영상으로도 찍었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옵티머스에 6월 11일에 HLB가 투자를 했고요. HLB 생명과학은 4월 24일에 했습니다. 그래 옵티머스가 뭔지 좀 알아봤는데, 옵티머스가 6월 29일에 나온 기사인데 얘도 불안전 판매해서 피해자 녹취 동기에 판매사들 긴장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피해자가 녹취록 내부 문서를 공개를 했는데요. 증권사들은 대응책 논의에 착수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NH투자증권, HLB도 NH투자증권을 통해서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불안전 판매 정황을 뒷받침하는 녹취록들이 공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NH투자증권의 PB 프라이뱅커 직원 K씨에게 해서 이제 걸려온 고객들한테 전화를 했겠죠. 이분이 전화를 했는데 그게 녹취가 됐어요. 그래서 기자들에게 배포가 됐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는지 보면은, 건설회사가 갖고 있는 공공기관이 발주 확정 매출 채권을 싸서 확정 금리를 드리는 것이 있어서 예약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요거죠. 투자를 잘못해서 원금 보장형으로 하고 있는데 원금이 보장되는가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고객이. 그러니까 나는 좀 안전하게 하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이 K씨가 그렇다, 내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펀드니까 이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만든 것, 그리고 NH투자증권에서 하는 것, 네, 저희 회사에서 기획한 펀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두 가지를 속인 거죠. 이대로 하면 원금 보장형이 아닌데 원금 보장형이라고 말했고, 두 번째는 NH투자증권이 아닌데 NH투자증권이라고 했죠. 전화 내용은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내방을 해가지고 PB가 제대로 설명을 다시 했다면은 또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화로는 원금 보장인 것처럼 말해서 고객이 샥 오면은 이제 원금 보장 아니라고 이제 샥 말해가지고 팔았을 수도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그렇고, NH투자증권에서는 뭐라고 반박하고 있었냐면은, 당사가 상품을 기획했다는 부분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품을 많이 팔다 보니까 약간 부정확하게 설명했지, NH투자증권에서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해요. NH투자증권에서 만약에 이거 불안전 판매를 했다라고 되면은 얘네가 그 손실을 떠안아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판매사가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옵티머스가 운영을 잘못했지만 이 판매사가 잘못 판매해서 돈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NH투자증권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된 거죠. 지금 NH투자증권도 그렇고 뭐 다 누구 잘못이다 이렇게 떠넘기고 있죠. 그래서 판매사로서 뭐 책임져야 할 것은 당연히 책임지겠지만은, 이거 펀드 운영의 상식을 벗어나는 일을 했다, 옵티머스, 이거는 좀 당황스럽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지금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제2의 람이라는 그 불명예를 지금 받고 있는데요. PC 여러 대 숨겼다가 발각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어제 나온 기사입니다. 6월 28일 날 나온 기사이고, 하드디스크를 이제 검찰은 복구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아까 말했듯이 원금 보장된 날에 판매 직원이 얘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러면 불안전 판매가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는 400억 원의 HLB 돈도 들어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화매 중단 사건, 그리고 증거인멸 시도 정황도 검찰에서 포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을 하는데 옵티머스 측이 미리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검찰은 이거를 핵심 증거물로 보고 포렌식 등 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펀드는 돈을 어디다 썼냐? 이 대부분이 부동산 개발 사업이랑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 한계 기업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한계 기업이라는 것은 이제 빚을 겨우겨우 갚고 좀비같이 겨우겨우 살아남고 있는 그런 기업들인데요. 뭐 당연히 이런 기업들에 투자하는 이유는 이제 리스크는 크지만은 대박이 날 때는 또 한 번 엄청나게 대박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계 기업들이 있는 거는 지금 저금리, 금리가 너무 싸고 그렇기 때문에 빚만 조금씩 이자만 잘만 갚아도 계속 운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관련자들의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도 불가피하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녹취록은 공개가 됐었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옛날로 가서 기사가 있나 보니까 6월 24일에 있습니다. 부실자산 투자의 특정 판매사 쏠림, 라임 닮아가는 옵티머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영하겠다고 말한 거랑 다르게 했다는 거죠. 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 그래서 이건 좀 안전하죠. 하지만 비상장 기업 사채 등에 몰래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펀드 판매 85%가 NH투자증권에서 쏠렸기 때문에 HLB도 지금 NH투자증권을 통해서 옵티머스로 들어간 거잖아요, 돈이. 그러니까 지금 판매사 NH투자증권 그리고 옵티머스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1만 개 전수조사 한다고 했고요. 자산운용 개요를 보니까 2017년에는 491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엄청나게 늘어나죠. 1598억 원으로 되고 대략 한 4배 정도가 뛰었죠. 2018년 19년에는 또 2배가 뛰었고요. 그 다음에 거의 또 2010년 6월까지 또 2배가 뛰었습니다. 그래서 5천억 원이 들어갔는데, 이 중에 400억 원이 지금 HLB 돈이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6월 19일이니까 11일에 HLB가 돈을 넣었어요. 그럼 400억 원이 총 들어가 있으니까 요 5천억 원 중에 10%가 HLB 돈입니다.
5천억 원 중에 10%가 HLB 돈. 그리고 이제 NH투자증권이 85%라고 했죠. 그래서 가장 많은 4,778억 원이고, 그 다음 한국투자증권, 뭐 케이프, 대신, 하나투자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사기성이 짙다라는 의혹이 나오는데, 말은 안정된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라고 했는데 실제로 사채, 부실자산 이런 데 돈을 넣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이거를 숨기기 위해서 관련 서류를 위조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NH투자증권 이 판매사가 불안전 판매 의혹도 받고 있지만은 얘네도 지금 이 펀드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한 건데 어쨌든 둘 다 잘못한 겁니다. 둘 다 지금 검찰 사기 혐의로 고발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라임이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그 목적이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요. 라임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을 부풀리기가 이제 투자자 유치를 위한 목적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다고 많이 알려지면은 투자자들이 돈을 더 많이 넣겠죠. 그러고였는데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처를 바꿔치기 한 목적이 아직은 불분명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을 뭐 해보는 게 뭐 펀드 운영사 임직원들이 이 투자금을 지금 횡령할 거였는지 아니면은 그 특정인의 사업에 도움을 주려던 거였는지를 봐야 되겠다. 여기 보면은 그 한계 기업들에게 투자를 했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공통점은 또 있습니다. 여기서 라임이 성장하게 된 것은 그 라임 임직원들이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같은 데서 친분이 있었고 여기서 집중적으로 팔아줬는데 여기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그 NH투자증권에서 85% 대략 엄청나게 많이 팔아줬죠. 막상 이제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는 연 3%의 안정적인 수익률로 인기가 많았다고 했고요. 팔지 않기로 했던 그런 증권사는 뭐라 했냐면은 실사를 또 해보니까 이게 믿을만한 운영력이 없고 그 다음에 이게 투자자에게 권할 만큼의 뭐 구조나 수익률이 뛰어나지 않아서 판매를 안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연 3%니까 그렇게 메리트가 있지 않죠. 그리고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회사 신뢰도를 이 고위층을 내세워서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뭐 전 경제부총리, 전 검찰총장 등이 자문단으로 소개가 됐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자문단 명단이 삭제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거물급 인사를 올리는 경우는 되게 드물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거 정관계 뭐 로비 의혹 이런 게 있는 게 아닌가 해서 검찰 수사가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이제 전으로 가서 6월 19일에 왔습니다. 금감원 수백억대 환매 중단, 옵티머스 자산운용 현장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개요를 보면은 지난 17일에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게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만기 연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11일에 투자를 했죠. 그리고 나서 6일 뒤에 이렇게 그 만기 연장을 요청하는 공문이 온 겁니다. 그래서 예정된 만기일은 18일이었는데요. 17일에 지금 만기 연장을 해야 된다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환매 연기 규모는 NH투자증권 판매분 217억, 한국투자증권 167억, 그래서 384억 원이고요. 원인은 뭐냐라고 했을 때 운영사는 옵티머스죠. 얘네는 법무법인 책임이라고 하고요. 또 판매사는 이 운영사 책임이다. 서로 이렇게 미루고 있습니다. 환매 연기가 된 것은 돈을 지금 마련을 못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안전한 공공기관에다가 한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실제로는 다른 자산에 투자가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있는 것으로 위변조한 서류를 우리 측과 수탁은행, 예탁원 등에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옵티머스는 8천억 원 가량이 팔렸고요. 그리고 3천억 원이 상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듯이 그 2020년 6월 말까지 했을 때 대략 5천억 원 정도가 운영 규모였잖아요. 8천억 원에서 3천억 원을 상환하고서 뺀 5천억 원 정도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규모. 그리고 6월 17일 기준으로는 4,616원이 잔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옵티머스가 2,700억 펀드 자금을 어떻게 썼는지 눈먼 돈처럼 썼다. 6월 29일 오늘 나온 기사고요. 보면 운영 원칙, 투자 방향 없이 물 쓰듯이 돈이 뿌려졌다고 하고요. 뭐 부실한 NPL, 글램핑장 투자도 했다라고 해요. 대략 이제 5천억 정도를 이제 쓰고 있었죠. 그 자금이 있었는 잔고가 있었는데 2,700억 절반을 대부업체, 건설사, 부실기업에 썼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사기업 에서는 기업 회생의 절차에 들어간 기업도 있다라고 합니다. 한계 기업들에 들어가니까 그렇죠. 투자한 대부업체들을 보면은 이런 MB캐피탈 이런 것들은 2018년, 2019년 감사보고서에 의견 거절을 받은 한계 기업, 그리고 부실 채권 NPL에도 수십억 원을 썼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NPL에 62억 원, 그리고 경매 물건도 높은 가격을 써내 낙찰을 받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행회사 지분을 대거 사들이고 지방 글램핑장 100억 원 넘는 돈을 지출하고, 이런 거를 보면은 애초에 처음부터 그리고 안정적으로 돈을 쓸 생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투자된 내역 가운데 정부나 공공기관과 연계된 것은 드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부실채권, 한계기업, 그리고 진짜 막 여기저기 다 돈이 뿌려졌습니다. 그 안정된 곳이 아니라
전혀 이상한데 다른 곳에다가. 자, 그리고 이제 화매중단 옵티머스 대표 휴대폰은 압수수색이 되었습니다. 6월 29일에 나온 거고 증거물 분석 후 관련자 소환할 것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자들 있잖아요. 검찰은 금융감독원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이 출국 금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본격적 소환 조사를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HAB는 4%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